본업에 바빴다. 하나를 구하는데 힘든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의 일대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조잘조잘 좀 찍으려고 했는데 마땅히 찍을 공간도 없고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해가지고 진짜 그냥 일만 하다 왔고요. 사회생활, 회사생활 이런 얘기를 그냥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제를 그렇게 한번 정해보고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회사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회사를 지금 신지 1년, 딱 1년 됐어요. 회사를 왜 안 다니냐, 그 이유는 이제 별다른 건 없다. 현생에 너무 지쳐서 그냥 차라리 내가 내 돈 들여서 한번 거하게 망치더라도 내 돈 들여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제가 그 회사에 왜 이렇게 지치게 되었냐, 완전 옛날부터 이제 사회초년생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 4년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친한 제 동기들이 이제 먼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명은 아예 그 졸업도 하기 전부터 일을 운 좋게 했었고, 다른 한 친구도 일을 빨리 했었고, 또 다른 한 친구도 첫 나갔던 회사에서 잘 돼가지고 일을 하기로 이렇게 땅땅땅 되어 있는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만 일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상대치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영향이 가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것보다는 좀 빨리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도에 진짜 밖에 안 나가고 엉덩이 딱 식탁에 붙여가지고 계속 포트폴리오를 미친듯이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거를 생각했겠죠. 저는 한 곳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면접도 보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바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집이 없잖아요. 디자이너 회사들이 밀집돼 있는 곳은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서울에 상경을 해야겠다,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이미 이제 회사를 다니기로 해서 방을 구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동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해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근데 첫 직장에서 3일만 다닙니다. 사실 첫 직장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특이했다고 해야 되는지 좀 캐릭터 회사였거든요. 저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나 캐릭터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긴 했어요. 비록 약간 그쪽에 되게 약했지만. 무튼 거기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입사 첫날에 회사를 들어가자마자 문을 탁 여는데 뭔가 사무실은 약간 공용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어도 거기 룸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컴퓨터들이 놓여져 있는데 같이 로비에서 만난 그 대표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컴퓨터들도 놓여져 있고, 물어봤죠. 여기 직원들이 안 계시냐, 저만 있냐 했더니 거기서 이제 캐릭터를 돌리는 3D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3D 프로그램이 비싸니까 불법 다운로드를 썼었나봐요. 근데 그게 저는 말로만 들었지 진짜 그거를 불법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지 이러면 벌금형이 해가지고 무슨 벌금을 맞고, 그때 직원들이 다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나. 그때부터 좀 꺼림칙하잖아. 결국에는 그 텅 빈 사무실에서 저만 일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랬거든요. 다니다가 3일차에 다니기가 좀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캐릭터 디자인을 저한테 막 그려보라고 해가지고 막 2D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공식적으로 미술을 이렇게 딱 배워가지고 시각 디자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노력했었던 거고, 캐릭터 쪽은 이제 스케치만 좀 할 줄 알지 뭔가 막 진짜 각도별로 이런 게 되게 부족했어요. 캐릭터 디자인 하면은 원래 각도나 구도나 어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인체에 대해서. 그거가 조금 부족했었나봐요, 대표님 보시기에. 근데 대표님이 약간 캐릭터가 너무 장애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대표님 자체는 되게 친절하고 뭔가 좀 그래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제 동생도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좀 싫어해요. 안 그래도 회사의 직원도 나뿐이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그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결국에는 그냥 3일차에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네, 진짜 죄송한데 이 회사에 계속 제가 남아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뭔가 더 좋은 직원을 하루라도 빨리 이제 뽑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대표님이 3일 동안 뭔가 저랑 이제 정이 좀 쌓이셨는지 20만 원이나 그때 당시에 주셨거든요. 그냥 그렇게 추억으로 남겨졌고, 신기한 게고 한 1시간인가? 1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어디에서 문자가 띵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지원했던 곳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이커머스였는데 푸드 이커머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은 릴스, 쇼츠 이런 폼으로 되게 유행이 빵 뜨고 있는 회사였어요. 여기서 면접을 올 수 있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잘 됐다.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바로 이제 면접을 가서 거기도 붙게 됐어요. 저는 신기한 게 항상 회사는 잘 붙더라고요. 일을 어찌저찌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비중 있는 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채널 아트, 썸네일 아니면은 그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의 소스를 제가 담당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편집 디자인 팀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어디든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저는 게다가 인턴 짜발이니까. 그래가지고 3개월 인턴을 했어요. 2개월인가 3개월을 했는데, 그러면은 정직원이 되려나 싶었는데 진짜 어이없던 게, 저를 뽑은 분이 저를 뽑고 나서 일주일 뒤인가 2주일 뒤인가 바로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 높으셨던 분이. 너를 뽑았던 사람이 공중분해해가지고 너를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2개월을 더 인턴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생각하면 완전 그냥 어이없죠. 근데 저는 그때 뭘 알겠어요.
진짜 내 상황이 그냥 엇가인 거지. 결국에는 그냥 다녀보기로 했어요. 회사 자체가 막 엄청 싫다, 그리고 뭐 팀원들이 되게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막 복지가 있는 것도 딱히 아니지만 이제 크고 있는 푸드커머스 회사이고 사실 잘 모르니까 일단은 더 다녀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개월을 더 다니게 됩니다. 총 5개월인가? 아무튼 6개월 차에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근데 진짜 빡치는 게 뭐냐면은 그 영상 편집에 들어가는 디자인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 진짜 뭐 절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계속 그냥 인사팀만 들어와요. 인사팀 한 명 한 분이랑 이제 1대1 면담을 하는데 그분 진짜 그냥 말투도 짜증나는데 그냥 2개월 동안 사실 너를 지켜볼 사람이 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아직도 뭐 예진님에 대한 직무가 정확히 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완전 억울한 거예요. 그냥 막 진짜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아무튼 해주는 말이 아예 그냥 팀을 옮겨서 수습을 또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저를 그 영상 편집팀에서 빼서 웹사이트 관리하는 그 디자인팀 부서로 아예 옮겨가지고 일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 그러면은 난 영상 팀원들이랑도 껄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한 40명, 50명 되는 회사라서 거기에서도 막 이렇게 뭔가 그 팀 내에 약간 그 안 보이는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옮긴다고 해도 제가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계속 수습만 시키고 인턴만 주구장창 하는 영상 팀장님한테 이제 면담을 했어요. 제 상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다. 전 인턴 짜발이라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판단이 안 선다. 팀장님이 그때 약간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신 거겠지만 솔직히 우리 팀에서 나가게 되면은 뭐 사실 분위기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앞으로 널 보는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너를 수습만 시키는 회사가 너한테 좋은 회사라고 당연히 너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그 회사 6개월 차에 이제 퇴사 결심을 합니다. 그 재전에 그 인사팀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거기가 지금은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모르는데 뭐 한 몇 년 전까지는 되게 꾸준히 막 즉석식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단점이 계속 그런 직원들을 좀 많이 썼어요. 학생이나 휴학생? 뭐 대학교 휴학한 뭐 휴학생이나 아니면 곧 군대 갈 친구들 뭐 이런 분들 좀 많이 뽑더라고 이상하게. 그게 뭐 건강보험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약직처럼 항상 쓰는 느낌이었어요. 인식으로는 그때 당시에 유명해지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인식은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진짜 거의 일주일 만에 또 이직을 해요. 저는 진짜 프로 이직러였어요. 이번에는 합정으로 가게 됐거든요. 제가 진짜 옮겨 다닌 게 지금까지가 이제 처음에가 3일 다닌 곳이 해와 이런 쪽이었고 6개월 다닌 데가 경남 삼성 이쪽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로 이제 이직 성공했던 그곳은 이제 합정이었어요. 진짜 그냥 여기저기 이제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친구랑 떨어져서 저도 독립이란 거를 완전한 독립이란 걸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포구로 아예 자취를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 그 회사도 한 반개월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도 회사가 진짜 작았거든요. 문구 회사였는데 사장님은 약간 제주도에 있다고 하고 실세 그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식으로 갔어. 그리고 디자이너님 한 분, 그 MD님 한 분, 저까지 이제 총 3명, 본부장님까지 4명이서 운영되는 회사였어요. 완전 초초초 소규모였는데 제가 인디자인에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막 문구 다이어리 회사에서 인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그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갑자기 막 아트박스를 새벽에 이제 매대 지느라고 같이 가던가 별거를 좀 다 했어요. 소규모니까 이제 뭐 디자이너들도 계속 움직이고 해야 됐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쇄 감리를 이제 파주로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새벽에 엄청 피곤하게 감리를 보는 상태였는데 디자이너님이 인쇄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야? 회사에서 이제 2명 체제로 가려고 한다. 이제 디자이너를 1명으로 가려고 한다. 그 타이밍에서 그거를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마침 디자이너님이 최근에 인쇄 실수를 하셨나 봐요. 한 몇백을 좀 이렇게 좀 날리는 사건이 있었나 봐요. 디자이너들이 그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인쇄물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조금만에 이제 살짝의 오타나 뭔가 조그맣게 미세하게 색이 잘못 들어가 뭐가 아무튼 잘못되면 막 몇만 부 막 이렇게 막 날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도 인쇄 작업은 좀 싫어요. 기피해요. 미안하지만 그 디자이너분을 자르고 너와 나 둘만 가려고 한다. 그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막 팡 났어요. 나한테 이제 좋은 뭔가 사수가 생겼다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본부장님 너무 저를 이제 선택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진짜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감리 대기실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자마자 이제 그러신 거예요. 디자이너님이. 예진님 무슨 말씀 들으셨죠? 디자이너님 그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날 이제 끝나고 다음날 그 MD님까지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 입사하는 날 그 전부터 둘이가 꿍꿍이가 있었어요. 사실은 둘 다 퇴사하려고 각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가 너무 경영 악화인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여기 문구회사는 진짜 그냥 본부장님이 내가 해볼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오신 뭐 그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이 회사에서 뭔가 그 미래가 안 보여서 뭐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원래 퇴사하려고 둘이서 이제 대화는 자주 했었고 저는 이제 막 들어온 애니까 피해를 거기까지 안 가게 하려고 그랬는지 저한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거기를 몇 개월 다녔는데
안 되겠다. 직원들이 모두 탈주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날 이후로 본부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얘기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책임지고 다닐 만큼 제가 역량이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아직은 본부장님과 이제 둘이서 갈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야 저를 놓아주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문구에서도 오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때가 슬펐던 게 뭐냐면은 그 소규모로 일할 때는 되게 그래도 재밌었어요. 저는 그 4명이서 으쌰으쌰 하는 그것도 되게 그래도 좋았고, 제가 그 망원과 그 합정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망원 시장도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에 망원 시장이나 뭐 거기 망원동 카페거리도 유명하지 않았을 때라서 되게 한적하니 좋았거든요. 몇 개월 안 다녔는데 그렇게 회사가 또 팡 됐잖아요. 제가 다른 데 이직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슬프게도. 그때 제가 좀 도왔으면 뭐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쉬면서 제대로 알아봐야 되나 하는 찰나에 갑자기 또 며칠 후에 전화가 와요. 진짜 신기한 일이지. 약간 오락실? 이런 데를 갔었단 말이에요. 주말이었나 퇴근 시간대였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010 이런 걸로 찍히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뭐 모르는 번호지만 받아봐야겠다 해서 게임하라고 냅두고 이제 받으러 갔거든요. 받았는데 저랑 대학 동문이라면서 면접을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갑자기 대뜸 하시는 거예요. 그냥 쉴 틈이 없었어요, 인생이. 단기간 회사 생활의 그 타이틀을 아예 깨버렸어요. 100만 원부터 시작해 친한 사람들한테는 얘기 했었거든요.